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3년 근무하다가 이제 이직해서 일반 직장에서 1년 다닌 다음에 지금 또 퇴사를 하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챌린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유튜브 검색에 승무원 검색하면 한 번쯤은 분명히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요즘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저도 굉장히 팬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승무원 관련 콘텐츠는 최근엔 안 하고 있었지만 뭐 승무원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혹은 또 어떤 그 다음 삶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훈님께서는 지금 N잡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사실 개개인별로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 경험에 따라 직업을 갖게 되겠지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어디서부터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일단은 영상 제작 분야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림 분야 외주 받는 디자이너 그리고 나서 유튜버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모델 그다음에 나머지 그냥 자잘한 수익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기존의 전공을 살려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어떤 승무원 이전에 본인이 공부했던 분야가 승무원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네. 끼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전 다른 영상에도 네네. 승무원이 맞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입사 후에 정확하게 언제쯤에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진짜 회사 입사해서 3시간 뒤에 깨달았어요. 네. 3시간. 네. 뭐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일단은 그 약간 교육원이 좀 더 빡세잖아요, 비행보다. 그쵸, 약간 군대. 네. 저는 그 군대 분위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약간 대학교 다니다가 다시 고등학생이 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겪으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한 달은 지낼 수 있을까? 1년은 지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하긴 그 교육원이 계속된다면 사실 다니기가 어렵죠. 네, 그니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빡센 그 공기 속에서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어쩌면 여기서 열심히 해서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승무원으로 근무를 얼마간 하시면서 좀 다른 곳에 이직을 해야겠다, 어떤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들어가서 좀 이거에 제가 평생 직업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네. 다니면서도 좀 여가 시간이나 이럴 때 제 자기개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한 2년 반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이직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행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을 때 팔을 다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술을 이렇게 해서 이제 기판하다가 분해 판매하다가 네. 팔을 아예 못 쓰게 돼서 오른쪽을 공상으로 좀 꽤 쉬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이직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제가 퇴사 후에 하게 될 일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차곡차곡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주변의 어떤 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이직률, 퇴사율이 꽤 높은 직업 중에 한 개인 건 확실하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율이 되게 높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저 동기도 그렇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저 포함해서 퇴사를 하신 분이 3명이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퇴사까지 이어지는 분들은 많지 않고, 저 동기 중에 한 분은 이제 교육대학교로 나와서 지금 임용을 쳐서 임용을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다.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약간 패셔너블한 친구는 이제 그런 장점을 살려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또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 이제 면접도 그렇고 약간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을 잘하시잖아요. 또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사실 이제 퇴사를 꽤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는 정말 뭐 제가 퇴사하는 그 시점부터 퇴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마 근무 4년차, 5년차쯤부터는 퇴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그만두고 하는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직장 들어가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냥 일반 기업에 직장 들어가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그리고 또 외국어 잘하는 분들은 해외 영어로 가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좀 봤을 때 쇼호스트로 데뷔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키도 크고 맞아요. 늘씬하고 패션에 대한 관심도 있고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좀 갖추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유튜브 쪽으로 전향하시는 분들, 방송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뭐 사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딛고 그걸 커리어를 삼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승무원 교육 쪽으로 많이 가시고 아니면 여행 컨설팅 이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여행 기획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요새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루트들이 다 끊겨가지고 지금은 그거 하시는 분들도 다른 직업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여행 컨설팅이나 기획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약간 호텔 기획이랑 여행 상품 기획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상품 서비스 이런 거?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어떤 승무원 이후의 직업을 하게 됐을 때 기존의 승무원이 되기 이전에 본인의 전공이나 혹은 승무원과 또 함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직업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테디쌤을 하기 이전에 토익 강사로 근무했던 강사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 강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는 영어 강사를 할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승무원 이외에 합격했던 다른 기업들 뭐 은행이나 금융 대기업 이쪽으로 경력을 살려서 면접 컨설턴트가 되게 됐는데 그래서 참 이 승무원 하면서도 어떤 너무 승무원에만 올인하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이후의 삶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염두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들어가서 자기는 시키면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저도 되게 간절했고 들어가면 나는 진짜 평생 직장으로 다닐 진짜? 거다.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사람 일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가장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뽐뿌 오는 순간들이 어땠어요? 저는 약간 회사 문화가 좀 심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서비스업 자체가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마인드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약간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 뭐 다시 안 볼 사람들이니까 뭐 사실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했는데 네네.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도 사람이 맞지 않는 거 이거 뭐 승무원뿐만 아니라 네. 일반 기업도 똑같은데 사실 일반 기업보다는 덜할 수도 있긴 한데 어떤 사람과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으로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또 약간 서비스업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마음도 여리고 다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회사 들어가면 너무 착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 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진짜 진심으로 서비스를 했는데 또 자기는 진심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 상처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이제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 지금 아무래도 딱 무언가 승무원이 되고 싶지만 다른 것도 함께 염두에서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네, 항상,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반박이 불가할 텐데 어떤 걸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일단은 근데 저는 승무원을 준비하면서도 자기만의 무기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확실히. 그래서 저도 전공 같은 경우도 너무 뭐 항공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승무원은 승무원으로 커리어를 쌓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을 가능하니까 좀 더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 전공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승무원이야 뭐 다양한 전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특정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공을 해서 어떤 스페셜티를 쌓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취업의 시각,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취준생들 보면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알지만 뭐 인사팀, 영업 관리 그리고 뭐 마케팅, 기획, 구매 이런 부서가 하는 일들 직무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업 안에서도 나는 회사원 사무직은 안 맞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본인의 어울리는 성향과 맞는 직무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기업의 성향도 다양하잖아요. 사기업, 뭐 스타트업, 공기업, 뭐 공공기관, 공무직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외국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넓은 시야로 승무원이 안 됐을 때 이런 직업을 해야겠다. 혹은 나도 승무원 안 해봤으니까 승무원을 하다가 안 맞았을 때 이런 것도 염두에 볼 수 있는 걸 조금은 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엔잡러 지금 그래도 승무원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즐겁게 살고 있잖아요. 네, 어떤 모티브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우입니다 이렇게 하시던데 네. 그러면 뭐 실제 지금 승무원을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 이야기, 파이팅 뭐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데 승무원을 하고 나서 제가 얻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너무 승무원이 되기 전부터 나는 맞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맞아. 일단은 준비를 하면서 대신 준비를 하면서 자기만의 장점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승무원이 되고 나서도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거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늘 공감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됐을 때는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정말 하면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저도 다른 합격했던 기업들을 포기하고 승무원이 됐었는데 그만큼 뭐 했을 때 뭐 안 좋은 점 단점 당연히 있었지만 후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경험했을 때 어떤 직무의 커리어는 안 될 가능성이 클 수 있겠지만 타이틀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 은행을 가더라도 와 저분 승무원 출신의 어떤 서비스 목소리도 좋고 어떤 마인드도 정말 괜찮은 분이 들어왔다라는 타이틀 어떤 나의 대표하는 수식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업으로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또 하나의 나의 과정이라 생각해도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승무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찌됐든 저는 또 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취업에 있어서 시야를 갖고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내고 또 지훈이가 같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조언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자주자주 기획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챌린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채널도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할까요? 안녕.